세상은 불확실한 미래로 향해 가는 듯합니다. 세계의 권력과 영향력의 세력들이 얽히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현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치적인 긴장은 뚜렷하고 국가들 간의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약하고 위험해 보입니다. 이 문제의 중심에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단순히 한 국가의 리더십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운명을 지배하는 깊은 힘들과 상호작용하는 강력한 영적 비전을 대표하는 듯 보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외교적 행위처럼 보일 수 있는 동맹이 실제로는 물리적, 시간적 장벽을 초월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큰 강대국들 간의 단순한 합의가 한 나라를 영원히 고통과 파멸의 길로 몰아넣고 그 나라의 민족 정신과 영혼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들은 종종 단순히 정치적 전략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깊은 에너지의 전쟁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현재 국제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 중 하나는 역사적으로 많은 도전을 겪어온 한국이 외면적으로는 성장의 기회처럼 보이는 동맹에 의해 결국 영원히 그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미국의 한 지도자는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한국의 영혼에 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한 민족의 영성은 그 나라의 문화, 신념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무엇보다 외부의 압력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과 연결됩니다.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수세기 동안 쌓아온 전통과 가치들로 형성된 풍부한 역사를 가진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영성은 여러 형태로 저항의 불꽃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동맹의 위협은 단순한 무력 충돌 이상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세계의 동맹들은 놀라운 속도로 형성되고 있으며 평화의 시대처럼 보였던 시대는 실제로 보이지 않는 힘들의 전장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을 잇는 보이지 않는 흐름이 존재하고 우리는 그것을 종종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모든 결정을 형성하는 그 힘이 있습니다. 특히 강대국들이 주도하는 동맹은 보호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무제한의 통제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한국은 큰 보드게임에서 하나의 말로서 그들의 선택이 결국 자국의 의지가 아닌 타인의 손에 좌우될 수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맹의 진정한 대가는 무엇일까요? 한국에겐 정치적,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는 것들이 무엇이 걸려 있을까요? 한 국가를 운명 지을 수 있는 동맹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더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정체성의 상실, 자유의 상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나라의 영혼을 정의하는 영적 연결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지도자들은 종종 숨겨진 이익에 의해 움직이며 그들이 내리는 결정이 민족의 영혼에 미칠 영향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권력 싸움을 통해 민족의 영적 분열을 초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대화의 중심을 차지하는 이 시대에서 영성과 문화의 본질을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커졌습니다. 한국은 분단된 순간부터 도전들을 겪어왔지만 그들은 언제나 영적 뿌리에서 힘을 얻어 살아남고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동맹이 잘못 체결된다면 그 길은 한국의 영적 자율성을 영원히 제거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는 미국의 지도자는 아마도 자신의 행동이 영적 차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에게는 단지 권력을 확장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차원에서는 그는 단순한 지정학적 문제를 넘어서 한 민족의 에너지와 운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정치적 위기를 넘어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한국의 영적 균형이 영원히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한다면 그는 국가의 영토 안보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존재를 지탱하는 영적 기둥을 흔드는 셈입니다. 상황을 분석해보면 한국의 운명이 어느 순간 세계의 운명과 얽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리더들이 내리는 결정들이 어떻게 그들의 민족적 영혼에 영향을 미칠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으며 그 결정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영적 균형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모릅니다. 그동안 그림자 속에서 만들어지는 동맹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는 영적 지도자들로부터 나오기도 하고 보다 실용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적, 경제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단순히 권력 싸움이나 지배의 문제가 아니라 한 민족의 영혼을 보존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결정이 미칠 영적 결과를 준비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한 민족의 운명, 그리고 각 개인의 운명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더 깊은 힘에 의해 형성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피해를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아직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깨닫지 못한 채 한 민족의 몰락과 집단 영혼의 상실을 목도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계 정세가 전개됨에 따라 동맹과 정치적 게임의 위협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한 나라 간의 간단한 호의 교환, 즉 강대국 간의 합의가 더 깊고 두려운 역학을 숨기고 있습니다. 한국의 운명, 그리고 많은 다른 나라들의 운명도 놀라운 속도로 움직이는 게임판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 뒤에는 사람들이 보통 볼 수 없는 더 큰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힘, 모든 과정에 스며드는 영적 에너지로 실제로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권력 게임의 중심에 있는 인물, 미국의 지도자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우위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가 한국의 정치적 안정을 위협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민족 정신까지도 건드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의 행동은 계산적이지만 군사적 또는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는 중요한 지점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한 나라의 영성입니다. 그리고 한 민족의 영성이 위협받을 때 그 결과는 어떤 군사적 혹은 경제적 힘보다 훨씬 더 깊고 심각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영성이라는 개념은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특히 글로벌화와 세속화가 심화되는 요즘 시대에는 말이죠. 하지만 한국과 같은 고대 문화는 이 개념에 대해 독특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은 그들이 하는 일이나 가진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조상들과 그들을 지탱해주는 땅과의 깊은 연결에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영성은 그들의 존재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영성이 외부의 세력, 예를 들어 강요된 동맹이나 부당한 정치적 개입으로 위협받을 때 마치 한 나라 영혼의 중요한 부분이 뽑혀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그가 보지 못하는 것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한국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강요하려 할 때 그는 단지 정치적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영적 원칙을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나라의 균형은 단순히 외교나 군사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민족의 집단적인 영혼을 이끄는 보이지 않는 힘들이 포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힘들이 흔들릴 때 그 영향은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이 동맹을 해결책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나라의 심장 속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저항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저항은 어떤 군대나 조약보다 강력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많은 도전과 역경에 직면해 왔습니다. 몽골의 침략부터 20세기 분단에 이르기까지 한국인들은 항상 그들의 운명을 바꾸려는 외부의 세력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한국 민족의 본질은 이러한 공격을 견뎌왔으며 그 저항은 국가의 영성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과거와 조상, 그리고 우주를 지배하는 힘들과의 연결이 한국이 수세기의 격동을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연결을 파괴하려는 동맹을 통해 미국의 지도자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더 큰 무언가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 영적 비전은 용기를 가진 몇 사람만이 다룰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 한국이 이 동맹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자신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정신은 단순히 조약이나 합의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념과 가치, 물질을 초월하는 모든 것에 의해 형성됩니다. 만약 이 본질이 타락하고 한국이 자기 자신의 영성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그 나라는 무엇이 남을까요? 영혼을 잃은 나라가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한국은 이 과정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여전히 영성의 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집단적 에너지, 우주적 힘이 존재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바로 이 에너지가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민족이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결속할 때 그들이 가장 깊은 영성을 되찾으면 외부의 어떤 힘도 그것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영적 뿌리가 깊은 민족의 힘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의 지도자가 그가 추구하는 우위를 얻기 위해 과소평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긴장이 고조되면서 영성은 보이지 않는 전쟁의 장이 됩니다. 지도자들이 내리는 선택들은 종종 이성적이고 실용적인 계산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그것은 그들이 관련된 민족들의 영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정치적 영역에서 형성된 동맹들이 영적 차원에서 훨씬 더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한 나라가 외세를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영적 가치를 버리면 그 나라는 그 정체성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체성을 잃으면 영혼을 잃게 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미래, 다른 나라들의 미래도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영혼을 위한 전쟁은 어떤 전통적인 전쟁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이 영적 갈등은 그 나라의 운명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운명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한국이 영적으로 길을 잃으면 그로 인해 세계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위협받는 영성에 맞서 싸우는 민족의 저항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민족이 그들의 본질적인 영성을 중심으로 결속할 때 아무것도 그들을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의 지도자는 자신의 의제를 강요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한국 민족과 그들의 영적 뿌리 사이의 깊은 연결을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이 연결은 위협받을지라도 계속해서 힘과 저항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미래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결정과 세계에서의 움직임이 그 미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위협이 크지만 끝 터널 끝에 빛이 보입니다. 영성, 이 보이지 않는 힘은 민족의 생존을 위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보이지 않는 힘에 저항하고 민족의 본질을 보존하는 능력이 한국과 아마도 우리 모두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한국이 가진 영적 저항력은 독특한 특성으로 세계 강대국들의 물질적, 정치적 이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투쟁으로 점철된 국가의 역사에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을 수 있는 내부의 힘이 존재하며 이는 실제로 한국의 정체성을 지탱하는 가장 큰 기둥 중 하나입니다. 큰 고통과 투쟁의 순간들과 얽힌 과거의 사건들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고요한 저항을 만들어냈습니다. 세계 강대국들이 동맹과 합의를 통해 이 힘을 희석시키려고 시도하더라도 한국의 본질은 쉽게 파괴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집단적 영성이 다시 한번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전쟁, 분단, 그리고 정체성을 위한 끊임없는 투쟁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단된 것은 역사적인 이정표이자 한국 민족에게 있어 가장 큰 영적 비극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편으로는 저항의 형태이자 항복하지 않는 민족의 정신을 지키기 위한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이 분단은 끝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단지 변형의 과정이었으며 물리적인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재창조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걸려있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 문제나 경제적 분쟁이 아닙니다. 지금 걸려있는 것은 한국 민족의 영혼입니다. 강요된 동맹, 외부의 압력은 한국인들이 여전히 영적 자립을 추구하며
하나로 뭉쳐있는 힘을 쉽게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자립성을 잃는 것, 즉 자기 본질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잃는 것은 한국과 세계 전체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입니다. 동맹은 단순한 지도자들 간의 합의로만 이해되어서는 안 되며 그것은 민족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모두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한 나라가 영성을 잃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가 자신의 뿌리와 어두운 순간을 이겨내기 위한 등불로 남겨진 조상의 유산과의 연결을 잃었을 때 그 나라는 무엇을 잃게 되는 것일까요? 겉보기에는 평화로운 시대일지라도 이 연결은 그 나라의 마지막 방어선이 됩니다. 민족의 영혼이 위협받을 때 그 결과는 그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정체성의 상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공허함을 만들어내며 이는 정치적 또는 군사적 해결책으로는 채울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권력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권력은 우주를 지배하는 영적 힘에 대한 존중 없이 행사될 때 독이 됩니다. 한국에 대한 영향을 확장하려는 미국의 지도자는 자신이 영적 파괴의 행위자로 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가 보지 못하는 것은 그가 얻으려는 권력이 오히려 그가 지배하려는 나라의 몰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질적 권력과 영적 권력 사이의 균형은 어떤 민족의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그 결과는 단순히 정치적 자율성의 상실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라가 자신의 본질과 연결될 수 있는 능력을 잃는 더 귀중한 것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많은 경우 세계 강대국들은 한 나라의 진정한 힘이 군대의 규모나 경제의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영성의 깊이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국은 그 자체의 역사와 문화로 이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아무리 많은 조약이나 동맹이 체결되더라도 수세기의 지혜로 지탱되는 한국의 영혼은 어떤 외부의 힘도 쉽게 파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미국의 지도자와 다른 국제적 행위자들이 이 연결을 흔들 수 있다면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역사의 여러 순간 동안 우리는 민족의 영성을 잃었을 때 그것이 어떻게 전 세계적인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수많은 예시들이 존재합니다. 영적 뿌리에서 멀어진 제국들이 멸망했으며 외부 강대국들의 이익에 굴복하면서 정체성을 잃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영성은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결속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나라는 단지 빈 껍데기에 불과해지며 그 약점을 이용하려는 세력의 소나기에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점에서 한국이 처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동맹이 다가오는 위협은 단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미국의 지도자는 자신의 세계관을 한국에 강요하려고 하지만 그는 자신이 군사적이나 경제적 권력보다 더 큰 힘을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는 한국의 운명을 지배하는 우주적 힘들을 건드리고 있으며 그 결과는 한국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이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단지 정치적이나 군사적 전략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한국이 지닌 영적 불꽃을 되찾고 그것을 계속 지킬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이 이 외부 동맹의 도전에 직면하여 국가 차원에서 이를 피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민족으로서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영적 뿌리와의 연결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지킬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물질적 문제를 넘어 영성을 보존하려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하나로 뭉친다면 외부의 어떤 위협에도 저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지도자와 다른 국제적 행위자들이 한국을 복종시키려 할 수는 있겠지만 그들은 여전히 한국 민족의 본질과 깊은 연결을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크게 그 국민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이 무엇이 될지는 단지 정치적인 움직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국 민족이 외부 세력들의 위협에 맞서 그들의 영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저항에 달려 있습니다. 이 저항은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고 아마도 전 세계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자신의 영적 본질을 보존할 수 있다면
그 나라는 세계의 저항의 등불이 될 것이며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인간 정신의 힘이 어떤 위협보다 강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동맹이 형성되는 것처럼 보일 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실제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영성의 힘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운명, 그리고 다른 모든 국가들의 운명은 단지 외교적 또는 군사적 움직임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한 나라를 지탱하는 태초부터 존재해온 힘들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한 민족의 역할은 강대국들의 게임에서 단순한 관중이 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정치적 차원을 넘어서는 집단적인 에너지를 반영합니다. 한 나라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강제로 이끌려가고 있을 때, 그 민족의 정신이 도전받고 있을 때, 그저 물리적인 저항 전략만으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대신 그 답은 그들의 신성하고 조상과의 연결을 새롭게 되살리는 데서 나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진정한 나라의 힘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물질적 세계를 넘어서는 어떤 것과 연결되는 능력입니다. 한국은 오랜 역사를 통해 수많은 도전과 역경을 극복해왔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힘은 방어 전략이나 외교, 경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민족을 하나로 묶는 영적 실천들, 그리고 그들의 역사와 얽힌 신념에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신념은 회의실에서 내려진 냉정하고 실용적인 결정들에서 빠져나옵니다. 한국인들에게 있어 역사와 영성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만약 이 영성과의 연결을 잃게 된다면 한국인으로서의 본질도 상실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동맹이나 조약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외부의 권력과 영향력을 추구하는 것과 국가 간의 균형이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는 다릅니다. 자주 단순한 정치적 움직임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 한 나라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적인 조작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그들의 고대 에너지와 우주적 힘과의 연결을 통해 민족의 정신이 어떻게 도전받을 수 있지만 또한 그것을 재창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입니다. 외부의 세력이 한 나라를 위협할 때 그 진정한 힘은 내부의 저항에 있습니다. 그것은 더 깊고 신성한 것의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저항력은 종종 지도자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들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려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종종 뒤로 밀려나지만 세계 역사에서 꾸준히 나타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 민족의 집단적 영성은 그 나라의 역사와 정체성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잃게 된다면 그 민족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태로 외부 세력에 의해 강요된 것의 반영에 불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영성은 한 나라의 영혼을 지키는 힘입니다. 한국은 그들의 조상들과 깊은 연결을 통해 영성의 중요성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한 나라의 영성이 위협받을 때 그것은 단지 정치적, 경제적 미래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본질, 즉 그 나라를 독특하게 만드는 모든 것에 대한 위협입니다. 한국이 영적 연결을 잃으면 그 나라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남을까요? 이것은 정치적이나 동맹의 문제를 넘어서 영적 생존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미국의 지도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가 이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지만 만약 그가 한국의 근본적인 영적 가치를 무시한 동맹을 강요한다면 그는 회복할 수 없는 균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걸려 있는 것은 단순한 물질적 권력이 아니라 한 민족의 영혼입니다. 한 나라가 영혼을 잃으면 그것은 그 나라의 생명력을 잃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복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의 역사와 많은 나라들이 외세의 지배에 저항하며 살아온 이야기는 바로 재창조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영성이 위협받을지라도 그것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재구성되고 적응하며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이 영적 재창조의 과정에서 진정한 저항력이 드러납니다. 한국은 그들의 영적 본질을 다시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이는 가장 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라로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미국의 지도자와 그 나라의 운명을 조정하려는 다른 사람들은 한국 민족의 영성이 가진 힘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성이 바로 한국이 이 도전을 이겨내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재창조의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기, 단합, 그리고 내적인 힘에 대한 깊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한 나라가 본질로 돌아가는 길을 찾으면 그 나라는 불멸의 힘을 가지게 됩니다. 외부의 위협, 민족을 굴복시키려는 시도는 결국 그 나라가 진정한 힘을 다시 발견하는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다시 발견되면 그 나라를 지배하려는 외세들은 더 이상 그 나라를 단순한 민족으로 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영혼을 가진 민족을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영적 여정은 많은 다른 나라들처럼 쉽지 않지만 그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만이 한 민족의 영혼을 보존하고 그 나라의 정체성을 고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동맹, 정치적, 군사적 행동들이 처음에는 가장 큰 도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차원에서 진정한 도전은 영적 본질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한 나라의 민족이 영적 진리로 결속할 때 그 누구도 그들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것이 한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영성을 회복하고 강화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미래는 다른 강대국들과 체결할 동맹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내면에서 키우는 영적 힘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전장이며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전장입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전장에서 승리는 정치적, 군사적 전략이 아니라 복종을 거부하고 영혼을 잃지 않으려는 민족의 정신력이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운명, 그리고 아마도 세계의 운명은 한 나라가 신성하고 영원한 것과 연결될 때 이루어지는 진정한 힘을 믿는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본질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멀리 갈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외부의 압력에 저항하고 우리의 정체성의 불꽃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한국에게,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이것이 진정한 질문입니다. 한 나라의 힘은 그 경제력이나 군사력의 크기로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나라 영성의 깊이로 측정됩니다. 한 나라가 영혼을 되찾을 때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래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